코치님 등하부 운동 추천 하나만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이제 등하부 운동 좋아하는 거는 이제 원암으로 하는 로우 운동, 원암 덤벨 로우나 아니면은 뭐 원암 케이블 로우, 이렇게 원암으로 하는 형태의 트레이닝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덤벨만 있으면 가장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덤벨로 하는 운동을 하나 추천을 해드리면은, 자, 제가 요거를 몸을 숙였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서 있지만 이 상태에서 로우를 하잖아요. 우리가 로우를 할 때, 덤벨 로우를 할 때 내가 광배 아래쪽, 그러니까 하부에 있는 섬유들을 좀 깊숙이 수축을 하기 위해서는 당기면서 귀하고 어깨가 멀어지게 만드는 이 스킬을 좀 쓰시면 좋아요. 이게 이제 하강이 되겠죠. 당기는 와중에 어깨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귀하고 어깨가 멀어지게 하고, 그 상태에서 정면에서 봤을 때 이 당기는 팔을 몸쪽으로 최대한 붙여주고 회전까지 더해주시는 거예요. 회전까지. 그냥 일자로 당겨지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돌아가듯이 당기는 거예요. 어깨를 아래로 누르면서 당겼을 때 회전되는 힘을 아래로 강하게 눌러주면 자연스럽게 광배 하부의 자극이 굉장히 강하게 옵니다. 로우 동작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그냥 당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팔만 왔다 갔다 하는 개념이 아니라 척추 자체를 회전시키면서 어깨를 밑으로 누르는 듯한 동작을 주는 거예요. 요렇게 아예 몸통을 회전시킨다라는 그런 느낌이 올 정도로 로우를 진행을 해주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광배근 아래쪽까지 깊숙한 수축이 느껴지실 거예요. 후면 삼각근 운동 필수인가요? 어깨를 만들고 싶다면 저는 강력하게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어깨를 잘 만들고 싶다면 후면 삼각근 운동은 필수로 넣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후면 삼각근 운동이라는 게 당기는 계열 운동에서 보조자로서 역할은 하긴 하는데, 이게 주동근으로 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수평 회전하는 트레이닝을 안 넣으면, 완전히 수축시키는 이런 트레이닝을 안 넣으면 이 근육 자체가 발달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어요. 어깨 운동할 때 레터럴 레이지나 뭐 이런 프레스 계열로는 주동근으로서 역할을 거의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집중을 해도 뭐 비하인드로 하건 뭘로 하건 이 후면 삼각근을 집중적으로 사용을 못해요. 반드시 수평 외전 기능이 들어가야지 주동근으로서 큰 힘을 낼 수 있고, 그래야지 어깨가 전면 어깨, 측면 어깨, 후면 어깨가 이렇게 좀 뽕이 맞게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이제 뽕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후면 어깨 운동은 반드시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코치님 개인적으로 스키레이지가 리어 델트 플라이 같은 다른 후면 삼각근 운동보다 더 자극이 크게 오는 이유가 뭘까요? 스키레이지가 뭐죠? 스키레이지 이렇게 하는 건가? 제가 스키레이지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일단 후면 삼각근이라는 근육을 정확히 이해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후면 삼각근 같은 경우에는 이 견갑근 끝부분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기에 달려서 삼각 조면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후면 삼각근의 기능 자체가 제일 주기능이 수평 회전, 요거. 두 번째 보조 기능이 외회전. 팔을 이렇게 바깥으로 돌리는 기능이 있고, 세 번째 기능이 익스텐션, 신전. 팔을 앞에서 뒤로 이렇게 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후면 삼각근의 자극을 극대화시키고 싶으면은 단순하게 이렇게 벌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수평으로만 벌리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 벌리면서 손을 바깥으로 회전을 시키고, 이 손의 궤적이 내가 느끼기에 신전의 궤적, 그러니까 약간 대각선 아래로 내려가는 궤적으로 느끼면서 트레이닝을 하면 후면 삼각근의 수축력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면 삼각근 운동을 할 때는 궤적을 수평 외전으로 그냥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얘를 상완골 자체를 외회전 시키면서 약간 신전되는, 그러니까 대각선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당겨지는 듯한 힘을 주면서 하면 이 뒤에가 쥐나는 것처럼 이렇게 수축이 되는 게 느껴질 거예요. 외회전하고 수평 회전하고 익스텐션 딱 걸면은 여기가 쥐나는 것처럼 딱 걸려요. 바로. 요건 초보자분들도 그렇게 하면 잘 느껴지실 거예요. 주 6일 하다가 5일로 바꿨는데 오히려 근성장에 도움이 되는 듯합니다. 그만큼 수행 능력 회복이 딸린다는 얘기겠죠. 아니면 버텨서 능력을 올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레서 판다님이 얘기한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기는 해요. 일반인 관점에서는 솔직히 5일 하는 것보다 6일 하는 게 더 잘 커지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레서 판다님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 같아. 열심히 해서 너무 내 몸을 혹사시키니까, 휴식을 하루에서 이틀 주니까 근성장이 더 잘 생기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운동에 대한 연구를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운동을 너무 많이 해도 남성 호르몬 수치랑 성장 호르몬 수치가 아주 많이 떨어지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할수록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코티졸이 분비되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남성 호르몬하고 성적 호르몬이 떨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휴식이 많아지면은 거꾸로 근성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되게 소수다. 그 레서 판다님이 그런 소수일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네요. 근성장이 잘 되는 쪽으로 이틀 쉬셔도 돼요. 아니면은 뭐 3일하고 하루 쉬고 3일하고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고, 그거는 판다님이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열심히 하시는 분 같아요. 익상견갑을 혼자 운동만으로 고칠 수 있나요? 당연히 고칠 수 있죠. 익상견갑이라는 거는 사실 좀 심플하죠. 익상견갑의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전거근의 약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거근이 강해지면 익상견갑이 되게 많이 좋아져요. 그리고 운동을 할 때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상체 운동을 할 때 주동근에만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보디빌딩이라는 운동 자체가 주동근에 특화된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내가 어깨 운동을 한다 그럼 어깨에만 신경을 쓰는데, 사실은 어깨 운동을 할 때도 이 전거근에 여기 얘에다 힘을 줘야 돼요. 여기 보면은 얘에다가 이렇게 눌러주는 힘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눌러주는 힘을 여기다 줘야 돼. 여기다 이렇게 눌러주는 힘을 주면 자연스럽게 팔꿈치의 위치가 수직궤적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팔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팔을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전거근을 앞쪽으로 활성화시키잖아요. 이렇게 약간 전인이 되면서 상방회전을 이렇게 걸어주면 자연스럽게 상방회전이 걸리면서 전거근이 활성화가 딱 됩니다. 전거근이 강하게 이 스캐퓰러 자체를 몸 쪽으로 딱 고정시켜줘요. 그 힘을 많이 쓰는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익상견갑이 거의 없어질 정도로. 그래서 저한테 오신 회원님들은 대부분 익상견갑이 많이 좋아져서 가세요. 요거는 제가 영상으로도 하나 지금 만들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아프신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최근에 이제 저 청주에서 오신 회원님 같은 경우에 수술을 받으셨고 후정인대 고라증이라 그래서 지금 척추에도 좀 질환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오십견도 세게 오셨고 수술 이력도 있으세요. 그분 같은 경우에 팔이 90도 정도에서 외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90도에서 이렇게 팔이 올라가면 너무 아파서 못 올리는 그런 상태셨고, 그분이 도수 치료도 되게 오래 받으셨거든요. 한 2년 정도 물리치료 그쪽에서 이제 치료도 받고, 그러다가 이제 영상 보고 저를 찾아오셨는데, 제가 이제 전거근 활성화시키는 운동 알려드리고 일주일 정도 됐을 때 90도에서 한 140도까지 바로 올라갔어요. 통증도 거의 없어지셨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기는 이유가, 전거근이라는 근육을 잘 못 쓰는 사람을 전거근이라는 근육을 잘 쓰게만 만들면 어깨 입장에서는 엄청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재미는 없겠지만 그냥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 놓을까 지금 이것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등 상부보다 중하부 발달이 엄청 됐는데 이럴 때 해결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본원님 같은 분들이 요즘에 꽤 보이거든요. 왜 이런 경우가 나오냐면은 후인 하강을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트레이닝을 할 때 무조건 후인 하강, 랩풀 다운 후인 하강, 로우 티바로 후인 하강, 무조건 후인 하강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후인 하강이라는 것에 너무 매몰이 되면 상부의 발달이 안 됩니다. 중상부 쪽 위로는 발달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닝을 할 때 내가 후인 하강에서 누르는 형태의 트레이닝을 했으면은 수평 외전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오는 약간 거상이 동반되는 형태의 로우라든지 이런 형태의 트레이닝을 등 운동에 넣어주시는 게 밸런스를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너무 세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견갑이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맨날 내리는 운동만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견갑이 이렇게 처지는 거야. 반대로 내가 맨날 올리는 것만 해. 그럼 어떻게 돼요? 또 견갑이 너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중립적인 움직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운동 루틴을 설정할 때는 단순하게 당기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견갑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견갑을 올리는 트레이닝을 할 것인가, 중립 트레이닝을 할 것인가, 하강시키는 트레이닝을 할 것인가도 운동 루틴을 구성할 때 포함을 시켜보시면 자연스럽게 그 밸런스가 잡힐 거예요. 일반인 분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상되어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많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라운드 숄더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분들, 상부 승모근이 발달이라기보다는 톤이 너무 올라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본호님처럼 운동 좀 하셨던 분들은 거꾸로 되는 거죠. 음지활동하면 사람에 대한 공부는 확실히 될 듯요. 사람이 이렇게 이중적일 수가 있구나 하고 느낄 듯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음지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 헬스장을 하면서도 똑같이 느껴요. 헬스장에서 같이 일할 때는 막 기본급 받기가 미안하다고 앞에서는 저희들이 프리랜서거든요. 헬스장 선생님들이 프리랜서인데 제가 이제 기본급을 줬어요. 홍보나 청소 같은 거 도와주면은 기본급 뭐 50만 원, 뭐 100만 원. 그거를 받을 때 제 앞에서는 막 너무 미안하다고. 이렇게 많은 돈 받아도 되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퇴사할 때는 그거를 노동청에다 신고해. 퇴직금 안 준다고. 저랑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게 뭐 자기들 프리랜서 말고 정직원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지금 상태 말고 우리 다 같이 정직원으로 바꾸자 뭐 이런 얘기도 했던 사람들이 퇴사할 때는 안면 몰수하고 딱 이제 신고해요. 돈 받으려고.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제가 다 이기긴 했지만 그런 이중성을 보면은 그게 음지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가 똑같아요. 이중적인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 자신도, 구독자분들한테도 얘기 드리는 건데, 저 자신도 내 속마음과 밖에서 이렇게 하는 내 행실은 이중적일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나도 내 속마음에는 막 음흉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 근데 그거를 실천을 안 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저는 이중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중적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가식적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라는 게 이제 제 지론입니다. 퇴직금 사건 어떻게 됐나요? 지금 퇴직금 사건은 이제 노동청에 신고를 했고, 전 직원 3명이거든요. 전 직원 3명이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노동청에서 제가 다 이겼어요. 노동청이 그것도 되게 복잡해. 노동청으로 간 게 검사한테 또 올라갑니다. 변호사 사서 뭘 하잖아요. 그러면은 노동청에 신고했던 거를 노동청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노동청에서 내가 이기니까 그거를 검사한테 올릴 수가 있어요. 검사한테 올렸어요. 검사한테 올린 게 제가 이겼어. 그거를 또 재정신청이라 그래서 판사님한테 또 올릴 수가 있어. 판사님한테 올렸어요. 제가 또 이겼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민사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민사로 가서 이번 달에 결과가 나올 거예요. 민사는. 변호사분은 뭐 똑같이 얘기하시죠. 이게 재정신청까지 가서 판사분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거기 때문에 이거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뭐 판사님들의 생각이 또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라 저도 그거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노동청이나 이런 검사나 판사 단계까지는 제가 이겼다. 그래서 기분은 뭐 좋습니다. 이번 올림피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올림피아에서 제일 기대되는 거는 그 온라인 박재영 선수. 진짜 제가 요즘에 제일 진짜 경이롭게 보고 있어요. 운동 강도 자체가 그 박재현 선수가 인간의 영역을 넘어갔더라고 지금. 그래서 운동하는 그런 스타일이나 뭐 물론 스트렝스 형태의 그런 피드를 많이 올리는데, 스쿼트를 300kg로 4개를 하더라고요. 원래 예전에 몇 개월 전만 해도 300kg로 1개 정도 스쿼트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얼마 전에 어제였나 그제였나 피드를 보니까 300kg 스쿼트를 4개를 때려요. 제가 그거 보고 젊은 친구인데, 나이도 많지 않고 되게 젊은 친구인데 운동을 저렇게 몰입해서 열심히 하고 힘까지 좋고 체형도 이뻐. 이런 사람은 조만간 진짜 일을 내겠구나. 그게 올해 올림피아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번 올림피아는 개인적으로 박재훈 선수를 제일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응원 한번 해주세요. 박재훈 선수 올림피아 가셨을 때 응원해주시면 진짜 좋은 성적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김준호 선수 등 운동 영상 보니까 풀업 진행하는 이유가 풀다운과 풀백 2개 다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는데, 랩풀다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랩풀다운은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풀업에서 얻을 수 있는 굉장한 장점이 뭐냐면 다리를 펴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회원님들한테, 저를 찾아오시는 회원님들한테 강조를 많이 하는데, 랩풀다운은 다리가 구부러져 있죠. 이렇게 다리가 구부러진 상태에서 당기잖아요. 이렇게 당기게 되면은 이 흉요근막 쪽, 그러니까 흉요근막 쪽은 수축이 되는 게 아니라 텐션이 풀려요. 그래서 광배근 하부 입장에서도 수축력을 강하게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랩풀다운은 개인적으로 이제 백 운동의 저는 절반의 운동이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백 입장에서 위에 있는 섬유들을 조금 더 쓰는 트레이닝이고, 백의 하방에 있는 섬유들을 쓰기에는 무리가 있는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풀업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를 수축시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달렸을 때 엉덩이를 일부러 자른 거예요. 이렇게 엉덩이를 짜놓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요.
엉덩이를 수축시켜 놓은 상태에서 약간 백 익스텐션 하듯이 이렇게 딱 허리를 펴놓고 우리가 풀업을 하게 되면 광배근 하부 라인에 굉장한 수축감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풀업만의 그 이점이죠. 이렇게 이제 해부학적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